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만철의 화북분리공작과 점령철도의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북교통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래에 화북분치, 권익설정의 방침이 북진화 방면군 특무부를 중심으로 구체화되자 점령철도의 처리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만철은 이미 1937년 8월 북지 선호 처리 요강 및 의견서를 제출, 교통업뿐만 아니라 기본 산업의 개발을 동시에 담당한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만철과 자회사 흥준공사에 의한 화북 독점 개발안은 일본 측의 반발을 샀음은 물론 현지군에 의해서도 부정되었습니다. 북진화 방면군 특무부는 신정권에 대한 구상과 더불어 가칭, 화북흥업공사를 설치해 흥준공사 등의 기존 사업을 통합하는 한편 만철 및 일본 자본을 동원하고 가능한 한 현지의 토착 자본을 참가시킨다는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북진화 방면군은 만철과 흥준공사로부터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장래 화북 개발을 맡길 생각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만철에게 남은 선택안은 화북철도의 위탁 경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지군뿐 아니라 관동군의 경우도 대북방에 전념할 것을 만철에 요구했습니다. 기획원을 중심으로 한 일본 정부도 만철에 의한 화북철도의 위탁 경영에 반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군, 관동군, 기획원 3자 모두 만철의 화북 진출을 반대한 결과 북지산업회사의 통자에 북지교통회사를 설립해 철도 운영에 임하도록 한다는 안이 성립하였습니다. 만주 화북 일관 경영은 부인되었지만 직원의 교류와 철도 운영 방식의 통일을 통해 만철과 신설회사 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신교통회사는 만철을 모델로 설계되었습니다. 북진화 방면군으로부터 북지사무국의 현 기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교통회사로의 전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북지사무국 기구 개조를 강구할 것을 명받아 1938년 9월에 만철 북지사무국은 전면적 기구 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국 화북교통주식회사가 북진화 자회사로서 1939년 4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본사에는 총재실, 격리, 운수 담당, 자동차, 수운, 공작, 공무, 경무의 7부와 감찰실, 수송위원회 등을 두고 천진, 베이징, 장가구, 제남의 4개 곳에 철로국을 설치하였습니다. 자본금의 분담은 북진화 개발 1억 5천만 행, 만철 1억 2천만 행, 임시정부 3천만 행으로 결정되어 북진화 개발의 지배권이 가장 강하였지만 통치 구조는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북진화 방면군에는 지시권, 흥하원이나 중국 임시정부의 존재, 그리고 만철의 기득권이 있었기 때문에 북진화 개발의 감독권은 크게 제약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회사의 경영은 1940년도까지 시설 복구나 항만 건설 등을 위해 적자 경영을 머물 수 없었으나 교통사업이 안정되기까지는 1941년부터는 흑자가 상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화북교통은 일본 제국 경제권 속에서 점령지의 운영을 지원할 뿐 아니라 물동계획과 생산량 확충 계획에 필요한 현지 중요 물자를 일본 내지로 수송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 화북교통은 신노선의 건설과 선로 복구를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표에 의하면 이들 공사의 실적은 1940년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북지몽고 철도 수송력 증강 5개년 계획에 상정된 목표는 결코 달성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철도 수정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철도 자재를 확보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치가 요청되어 화북교통은 조달 업무를 강화하게 됩니다. 회사 초기의 자재 조달 시스템을 보면 격리 관점에서 운영되어 격리부 내 용품 업무 관계의 구매과와 창고과가 담당하고 천진, 청도에 용도 사무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강제, 구리, 침목 등 주요 자재의 조달은 할당량에 비해 매우 적어 1939년 입수율은 강제 52%, 구리제 80%, 침목 35%에 불과했습니다. 철도 수정력이 석탄 생산의 애로가 되어 석탄 증산은 철도, 항만의 정비 여하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화북교통은 외부 요소 시장에 대한 개입을 통해 자재 확보에 돌입하여 도쿄지사가 기술감을 상시 두고 철도 차량의 제작 회사의 제작 감독, 공정 진척, 본사 발주 자재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1939년 7월에 설립된 철도 차량 협의회와 1939년 9월에 설립된 철도 차량 기술 협의회에도 적극 참가하여 철도 차량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차량 제조 및 부품 제조 업체에 직원을 파견하여 칭다오 철도 공장, 산해관의 철도용품 공장, 장규장의 부품 공장 3공장으로 화북 차량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보유량 수는 수송량의 증가에 비해 적은 편이라는 것을 다음 표에서 알 수 있습니다. 1935년, 1940년대 초에 걸쳐 수송량이 2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수는 그리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차량 부족은 기관차, 객화, 화차 모든 차량에서 보이는 현상이지만 객차의 경우 1943년이 되어 전전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차량 부족이 심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내 혼잡도가 극히 높아서 3등차의 승차는 고행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외국으로부터 철도 차량을 비롯한 철도용 자재 조달이 극도로 곤란하게 되자 화북교통은 1940년 11월에 격리부를 해소하고 금전 부분의 주계국과 물품 부분의 자재국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재국의 설치는 전시하에서 물자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돈의 예산에서 물건의 예산을 분리시켜 자재 조달을 도모한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회사 업무 심의에서는 자재 전용 분과에, 물자 절약 이용 분과에, 대용품 연구 분과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인적 운영에서도 기술자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자가 양성 방침을 세워 요원 부족을 대응하고자 하여 철로 학원 체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사원회나 청년대를 통해서 이데올로기적인 교화를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경영자원을 가지고 화북교통은 차량 운영을 중심으로 한 수송효율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특징은 만철에서 비롯된 것으로 차량순의 수령 공창을 각 철로국별로 정해 차량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고 순회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차, 객화차별 검사 수선 기간을 정함으로써 정기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재 조달에서의 재고 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부품 제작의 전시 규격 적용과 대용제의 사용, 기계 설비의 도입, 개량, 주조, 야조의 설비 정비, 공작공에 대한 임금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차량 수선의 능력은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철도 공창의 수리를 받은 차량의 평균 재창 일수를 보게는 1938년에서 1941년에 걸쳐 기관차 19.8일에서 12.6일, 객차는 23.9일에서 16.6일, 화차는 11일에서 7.8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기관차의 운전을 담당하는 기무단에서는 평시 철로 공창에서 실시되고 있던 갑종 검사를 담당하게 되었고
새롭게 신설된 검차단은 객화차의 보수 작업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철도 차량의 운영 효율이 개선되었음은 물론입니다. 이와 더불어 배차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화차를 배급하고 적재 차량 교환을 실시해 열차에 연결하거나 열차를 편성하여 도착역까지 운송하여 하차하도록 하였습니다. 배차 과정 회의 혹은 수송처장 회의를 개최하여 수송 능률의 증진을 결정한 다음 화차 운송 개선 기간 등을 실시하여 화주와의 협력을 얻어 연관 화물 수송의 평준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역군내에서는 작업을 정량화하여 화차 정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1941년 10월에 화북 운수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화물 운송 제도 및 임금 제도를 개정하여 대량 화물의 취급을 간이화하고 화물차의 운영을 효율화하여 차량 부족을 완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북교통은 충분한 철도 수송력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효불급, 즉 전식에 불필요하고 지급하지 않은 부분을 수송 통제함으로써 수급을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화북에서도 물자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화북에서의 물자 통제가 진전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관동군 특종 연습으로 인해 철도 차량이 만주로 공출됨에 따라 42만 톤의 수송력 감소가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화북교통은 우선순위에 입각한 화물 수송 등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요 물자의 수송은 제2야전철도사령부의 영향하에 있는 북진화 수송통제본부를 정점으로 수송공급 측의 화북교통운수국과 수요 측의 수송조합 및 배급통제기관의 제3자 간의 사전에 철도 수송력을 배분하는 이른바 계획성을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화북에서의 철도 수송은 전쟁 반발에 대해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지만 태평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 측의 해상 수송이 저하하자 화북교통은 종래와는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북교통 주식회사의 전시 6군 비상체제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